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취임 100일이 빛이 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먼저 두 분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100일인데 뭐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 저는 70점대 주고 싶어요. 그냥 미 정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요.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족쇄가 돼가지고 뭘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남는 거는 정치 보복하지 마라, 정치 탄압하지 마라 이거밖에 안 남아요. 본인은 민생 경제를 외쳤지만 그 뚜렷한 족적은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무능력으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더 본격적인 민생정당, 서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런 행보와 법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뒷받침했으면 예. 이런 평가를 안 받았을 텐데 화물연대 파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건 입법사항이거든요.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 6월달 파업연대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분들의 삶, 이분들의 노동권, 생명권 존중하자. 그래서 우리 입법적으로 이분들의 삶을 좀 뒷받침하자라고 먼저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상징적으로라도 민생정당의 모습을 취했다라고 박수 쳐줬을 텐데 국회의 다수 의석인 책임 있는 야당인 민주당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네. 이재명 당대표 그거에 대한 결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본인이 민생 제일주의 정당을 표방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도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점수 그리고 지금 장 소장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장 소장보다는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80점 정도 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넓지 않았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예.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하나 잡겠다고 저렇게 수사하는데 뭐 하다못해 검찰이 대장동 일당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마치 여론전 하듯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말 이리저리 바꿔가는 얘기까지 굉장히 많은 말도 쏟아내고 있어요. 사실 어디까지 사실인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뭐 한국 언론이 전할 때 말을 옮기는 데 집중하지 사실 그걸 신중하게 검증한다거나 이런 건 솔직히 저는 소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아직 뭐 이재명 대표까지도 수사가 안 간 상황이니까 예. 검찰이 만약에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아마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당대표가 자신의 측근들도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 예. 그 여러 가지 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아쉬운 점은 좀 점수를 그건 저는 그 현실에 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뭐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싸워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내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고 전략이 부재했다는 예.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강경파의 이리저리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해임 건의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원내에서 다수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예. 아무리 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그걸 가지고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수는 뭐 미국 하원 상원 얘기해 우리는 다수의 힘이라는 걸 너무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다수의 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 뭐 국민의힘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힘으로라도 밀어붙이는 것도 있어야죠. 국민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나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죠. 근데 그런 때도 잘 못 맞추고 네. 전략도 잘 못 짜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가 수사 때문에 너무 위축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당 안을 좀 잘 정비하는 노력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결기 있게 싸워야 할 땐 좀 싸우고 자신의 측근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너무 예. 지나치게 많이 빠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당대표로서 무능하다, 무능력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사실 100일이라는 것이 뭐
우리도 아이 태어나면 100일 기념해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있고 10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 시간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했죠. 간담회는 안 갔고 최고위 회의에서는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왔다 이렇게 자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당 안팎에서는 뭐 좀 의견이 엇갈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께서는 이 대표의 이 자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허한 메아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희망과 바람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게 있어요. 자랑할 게 많으면은요, 당연히 100일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합니다. 안 했잖아요. 예. 그냥 최고위원회 모두 말씀으로 그냥 100일 관련된 소회를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나 지난 100일 내세울 게 없어요. 나 자신 없어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임 100일 동안 사법 리스크에 허우적댔습니다. 측근과 분신이 구속당했는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비겁한 정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냥 야당 탄압 정치 보복, 그냥 도돌이표로 앵무새처럼 그 얘기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당의 발목 잡기만 몰두했습니다. 정권 교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조직 법안 해줘야죠. 그거 갖고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 77개입니다. 통과시켜줬어야죠. 통과 안 시켜줍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대폭 삭감해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하고 싶어하는 사업 대부분 다 못하게 삭감하고 자신들이 정권 잡은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과정 중에 공약했던 예산 다 증액시켰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야당 어디 있습니까? 또한 대한야당이나 정책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 보여준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정책 제일, 민생 제일 이걸 외쳤지만 예.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말로만 정책 정당을 외친다고 해서 진정한 정책 정당이 되지 않는다. 실력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빵점에 가깝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지금 뭐 100일을 맞이해서 네. 짧게 아니요. 해주시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대로 얘기를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예. 이재명 취임 네. 100일과 예, 관련된 예,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뭐- 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국민의힘이 과거 야당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금 뭐랄까 힘에 의해서 법관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예. 얼마나 좌충우돌했어요. 야당이 제 역할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돌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가 막 폭주하는데 야당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가? 예. 아마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재명 예산 다 늘려놨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줄이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국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늘리지도 않은 걸 다 늘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증액이라고 전 표현했어요. 예, 예. 증액시켜놨다고. 근데 지금 뭐 이런 가운데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00일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분당 또는 이 대표 사퇴 얘기가 나온다. 조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고 지난달이었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분당 가능성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갈등 민주당 좀 솔솔 나온다고 보십니까, 장 소장님? 근데 박영선 의원의 얘기는 그냥 본인의 바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이재명 당대표랑 안 친해요. 네. 나는 비윤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당은요.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고요. 야당은 여당을 공격해서 예. 여당이 또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또 정쟁이고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분열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24년 총선 공천을 받아야 되고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분열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분당이나 분열이다. 이것은 그냥 희망하는 쪽에 하나의 희망회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서원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